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오늘은 지난 체육 교육과정 1위 내용체계표에 이어서 교과교육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육론 1위 주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2007, 2009, 2012, 2015, 16, 24, 25 최근 2개년 연속해서 평가 방법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대부분 실기평가, 관찰평가, 지필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학습일지,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어떻게 평가 방법을 출제하는지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용어를 묻는 것인데요.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2007학년도에, 포트폴리오를 2015학년도에, 평정척도법은 2024학년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평가 방법의 특징과 장점을 묻기도 하는데 12학년도엔 실기시험이, 그리고 공구에서는 활동일지가, 그리고 25학년도에는 개인일지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2009학년도의 내용이 2025학년도에 그대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머지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보고 용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겠지만 어떤 특정 평가 방법의 특징, 장점, 특히 이 평가 방법이 어느 영역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 첫 번째 먼저 실기평가인데요. 지식과 기능을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제 맥락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수행을 해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시 보시면 기본 자세 운동의 기능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기시험을 봐야 하죠. 지필평가를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실기평가는 심동적 영역을 평가하기에 적합함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관찰평가입니다. 관찰평가는 체크리스트, 녹화기록법, 일화기록법과 함께 사용하면 객관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겠죠. 다음 지필평가는 인지적 영역을 평가를 할 때 좀 더 적합한데 단답, 선택, 진위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겠고 선원, 수령 같은 경우에는 학습도의 사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자기평가인데요. 과거 기출에서 이렇게 스스로 평가 한다는 점에서 평가 주체가 자기 평가임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이어서 동료평가 먼저 보겠습니다. 동료평가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수행한 동작을 관찰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평가 주체가 동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일지 같은 경우에는 2009와 2025에 두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2009학년도에서는 학생의 생각, 태도, 느낌이 드러나서 좀 더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 좋다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고 2025학년도에는 이 내용을 서술하게 했죠. 과제 수행 과정 중에 성찰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평정척도법 같은 경우에는 평정척도법이라는 평가 방법 용어를 쓰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루브릭을 사용하여 학생 개인의 수행 수준과 수행 특성 등 운동의 질적 정보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의 항목을 수준별로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정척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어를 또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료철의 모아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이 포트폴리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발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앞에 개념 정리할 때 이미 기출 문제를 많이 살펴보아서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예체능편 203에서 205쪽 준비해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2025학년도까지 추가가 돼서 총 7회 출제가 되었는데 25학년도 문제는 말미에 제가 따로 한글 파일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체육과에서 교과교육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용어와 그것의 특징, 장점 서술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특징,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영역을 평가하기에 좋은지 인지적인지 심동적인지 정의적인지에 나누어서 평가 방법을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기출에서 24학년도에서 평정척도법이 용어로 나왔었고 25학년도에서 그 특징과 장점을 서술하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둘 다 골고루 출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200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평가 주체에 따라서 평가 방법 명칭 쓰라고 했어요. 용어 쓰는 게 나왔었죠. 두 번째 200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일지가 나왔는데 이게 심동적 영역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한 점, 아쉬운 점 이렇게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생각, 태도,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심동적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함을 알 수가 있죠.
평가 방법의 특징과 장점 부분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질적평가 방법 2가지 그냥 적어보라고 했는데 자기평가, 성우평가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학년도에서 기본 자세와 운동 기능이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데 쪽지심을 본다라고 잘못 나와 있죠. 지필평가는 인지적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심동적 영역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의 특징과 장점 부분이 나왔고요. 15학년도에서는 용어가 나왔죠. 아까 봤던 포트폴리오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2016학년도 보시면 우리가 평가의 어떤 교육과정에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수행 능력 및 변화의 정도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누적해서 기록을 했을 때의 장점 부분이 교육과정에 진술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의 어떤 장점과 특징 부분이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서는 평정척도법 아까 봤었죠. 평정척도법 용어 수준에서 출제하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 같은 경우에 그걸 용어로 쓰기보다는 그것을 적용해서 예시를 하나 작성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강론을 묻는 문제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꺽쇠한 부분이 강론 내용이고 지금 물결 밑줄 친 부분이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적어했던 사실상 2점 같은 1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에서도 용어 수준에서 물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 25학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네이버 카페 인고 원포인트에 올라와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보시면 개인 일지를 평가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장점을 쓰라고 했는데 아까 2009학년도에서 봤었던 활동 일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적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성찰의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 좋다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2009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게 다시 한 번 더 2025학년도에 출제가 됨에 따라 기출 분석을 해야 하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인고 원포인트 모의고사 문항을 보도록 할 텐데요.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리패키지 1부의 3회 1번에 한 문항 출제하였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체육 교과교육론 1위 평가 방법 주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강론이 크게 운동, 스포츠, 표현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이 중에 운동 1위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